플로리다 올란도 다운타운 남쪽에는 딜레이니 파크라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습니다. 참나무들이 멋지게 어울려져 있는 평화롭고 고급스러운 마을에 데이비드 트론스와 샨티 트론스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50세 데이비드는 39세 샨티와 결혼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위치에 있는 크고 오래된 집을 운이 좋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멋지게 고쳐서 꿈에 그리던 집을 만들고 싶었던 데이비드는 3년 동안 집을 리모델링하면서 그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24일 울부짖고 있는 남자에게서 911에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Okay, your name is David. Okay, who is it that's not breathing? My wife, and I'm Shanti. Your wife is not breathing? Sir, I need you to take a deep breath. Take a deep breath. Listen to me. I'm going to get the paramedics so we can try and get her some help, okay? Don't hang up. 부부는 집 수리를 하고 있는 동안 차고와 창고에서 임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데이비드는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고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샨티 트론스는 1980년에 태어났습니다. 똑똑하고 능력이 있었던 그녀는 금융회사 회계팀에서 일을 했으며 몇 년 후 독립해서 금융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렸습니다. 중소기업 회계사 및 개인을 위해 재무회계 및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샨티에게는 첫 번째 결혼으로 얻은 8살 아들 잭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남편과 2013년에 이혼 후 아들을 공동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일에만 몰두했었던 샨티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 매치닷컴이라는 데이트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이상형과 가까운 데이비드를 알게 됩니다. 아름다운 파란 눈을 가진 데이비드는 거액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낭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샨티는 플로리다에 살고 있었고 데이비드는 미니애폴리스에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매일 이메일과 전화를 주고받으며 애틋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다고 서로가 생각했기 때문에 매치닷컴도 탈퇴했습니다. 샨티와 마찬가지로 데이비드도 2013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1998년 28살 때 캐롤라인과 결혼을 했고 2013년에 이혼했습니다. 그는 3M이라는 사무용품 제조회사 영업부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무직인 상태였습니다. 전부인 캐롤라인은 데이비드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고집이 굉장히 세서 부부싸움을 많이 했다고 말합니다. 비록 데이비드는 별다른 직업은 없었지만 자식이 없는 먼 친척한테서 몇십억이 되는 큰 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고 샨티에게 말했습니다. 2014년 겨울 데이비드는 플로리다로 와서 샨티와 그리고 그녀의 아들 잭슨과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신혼집을 찾고 있던 데이비드는 이스트 코플랜드 드라이브 218번지에 매물로 나와있던 집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6개의 방과 4개의 화장실이 있는 큰 집으로 아름다운 정원과 수영장이 있었으며 데이비드가 꿈에 그리던 멋진 외관을 가진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지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집 내부는 최신식으로 모두 리모델링을 하기로 하고 데이비드가 집을 구입했습니다. 샨티는 돈이 많은 데이비드가 새로 지은 멋진 집을 사지 않고 오래된 집을 사는 모습이 의외였지만 그가 소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샨티가 아닌 그의 어머니 베벌리와 공동 명의로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샨티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돈을 냈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5년 겨울 데이비드와 샨티는 구입한 집으로 이사갔습니다. 집 전체를 무리하게 뜯어내고 리모델링을 주장한 사람은 데이비드였습니다. 샨티는 데이비드가 공사 비용을 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수할 곳도 많았고 큰 공사가 예상되었으므로 결국 그들은 샨티의 아들과 2마리의 대형견과 함께 차고와 창고에서 임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돈을 쓸 거라는 예상과 다르게 데이비드는 자기가 집을 샀으니 공사 비용은 샨티가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가 거의 90억 원이 넘는 돈을 상속받았다고 그에게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가 돈을 너무 쓰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자기도 같이 살 곳이기 때문에 일단 공사 비용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지갑을 굳게 닫은 데이비드는 생활비를 내지 않았으며 심지어 외식비, 커피값도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점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순진했던 샨티는 지금 당장은 비좁게 창고에서 누추하게 지내고 있지만 앞으로 완성될 아름다운 집에서 살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그럭저럭 버티다가 2017년 봄에 결국 데이비드와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부자와 결혼해서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녀의 기대와 다르게 데이비드는 샨티에게 거액의 공사 비용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데이비드는 집을 공사하러 온 기술자들에게 싼 가격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서 문제를 자주 일으켰으며 그의 까탈스러운 성격 때문에 공사업체가 자주 바뀌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데이비드는 사람을 조종하려고 들었으며 만약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삐지는 등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작은 부족과 인부들과의 불화로 당연히 집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고 부부 사이는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다른 침대에서 각자 자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데이비드는 쥐푸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책 없는 집을 고쳐주는 좀비하우스라는 TV쇼를 진행하는 콜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합니다. 집을 고쳐주는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서 경매로 넘어가거나 버려진 집들을 사서 새 집처럼 고치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What are we doing at this house? This thing was belched out of the Earth's innards. Oh my God, what is this? The zombie house. Together, we hunt these zombies down to flip for top dollar. I think this is the worst house we've ever bought. 데이비드는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으며 또한 TV에 출연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 집에 방문한 코리는 엉망인 집 상태에 흡족해했으며 몇 달 후부터 촬영을 시작해서 다음 시즌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촬영은 한참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공사는 중단되었고 샨티의 인내심은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후 그녀는 집수리와 생활비로 3억 원을 썼기 때문에 집 명의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달라고 데이비드에게 여러 번 요구했지만 그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3년 동안 좁은 창고에서 데이비드와 지내면서 볼 꼴 못 볼 꼴을 다 본 샨티는 그가 자기가 원했던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데이비드에게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런 샨티 속도 모르고 자신이 드디어 TV에 출연한다는 생각에 신이 나서 촬영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촬영을 3주 앞둔 어느 날 샨티는 상의하러 온 제작진들을 차갑게 대하고 결국 촬영을 거부한다고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2018년 4월 24일 데이비드의 말에 따르면 아침에 일어난 그는 늘 하던 대로 개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고 합니다. 산책 후 개들은 차고에 넣어두고 그는 밖에 나가서 개인적인 용무를 봤다고 합니다. 오후 4시경 집에 돌아온 데이비드는 샨티를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으며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다고 합니다. 그는 화장실 문을 열었고 욕조 안에서 죽어있는 샨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911에 신고를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는 순수히 경찰서로 갔으며 변호사도 없이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First of all, on behalf of the Orlando Police Department, we want to say how sorry we are for your loss, David, and also for everything that you're going through. I know this is very traumatic for you. See her laying with her head in the right hand corner. The water is running. The water's like half full. She's submerged partially. One of her legs is kind of sticking up and out a little bit.
And it's just extremely awful, and it doesn't look natural. Obviously, she fell or something happened. 하지만 경찰은 샨티가 맞아서 죽었다고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Did you ever have your hand on her neck where you would have had to have squeezed it for any reason? Possibly when I was trying to pull her out of the tub. 욕조에는 핏자국이 여기저기에 있었고 샨티의 얼굴에는 여러 개의 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옷을 입은 채로 사망했으며 귀걸이 하나만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녀의 침대 옆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형사는 사건이 접수된 전날 밤 그녀가 잠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공격을 당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전날 밤 11시 이후로 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침대에서 소량의 핏자국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hanti did not fall and get those injuries. Okay. Without question. Now, if there's an explanation, I want to hear it. I told you everything. Did you two argue? No, absolutely not. How do you explain this woman's head being swollen, her eyes being black and swollen, lacerations on her face where the blood has dried this way, clumps of hair missing from the back of her head? She didn't do this to herself, and there was nobody else there. We can forgive people for accidents, but what we can't forgive is when somebody maintains that lie and that coldness. 형사들은 데이비드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를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는 물이 흐르고 있던 욕조 안에 싸늘하게 식어있는 샨티를 발견하고 즉시 911에 신고했다고 했는데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는 욕조 안은 말라 있었고 그녀의 몸도 물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자신의 이야기를 고수했고 형사는 그를 풀어줘야 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몸은 아무런 상처가 없이 깨끗했습니다. 맨손으로 사람을 죽일 때 흔하게 생기는 상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샨티에게도 방어운이 없었으므로 그녀가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범인이 쉽게 그녀를 제압하고 살인한 것으로 형사들은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풀려나고 얼마 후 데이비드는 형사에게 집에 강도가 침입해서 아내를 죽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집에 있던 현금 600만 원과 1700만 원 상당의 샨티의 결혼 반지가 집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으며 무엇보다 값이 더 나가는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형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In the weeks since investigators were at this home, neighbors tell us their concerns have only grown. Now with the case being ruled a homicide, there are many here left with questions about what happened and who's responsible. In the quiet upscale neighborhood near Delaney Park, the only sign that a crime happened at this home is the sign itself, offering a reward for help in solving the case. We've asked police if they believe this crime is random or perhaps targeted, but the only thing they are telling us is that no other details are being released at this time. In the meantime, anyone with information that can help is urged to call Crime Line.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믿을 만한 한 통의 제보 전화가 오면서 데이비드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전화한 남자는 데이비드와 몇 번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었던 게이 전용인 베스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는 게이였습니다. 데이비드는 베스하우스에 정기적으로 오는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무직으로 지내고 있었던 데이비드는 돈이 점점 떨어져가고 있었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여자를 만나서 플로리다로 이사를 간다며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로부터 제보가 왔습니다. Just walking through and I saw David. He was giving oral sex to this guy. 데이비드의 비밀을 알게 된 샨티가 그에게 헤어지자고 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2018년 8월 친구 집에 지내고 있었던 데이비드 트론스는 체포되었고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의 소지품을 수색하던 경찰은 샨티의 결혼 반지와 샨티 피가 묻은 침대 시트, 그리고 그녀의 목을 조를 때 쓰인 것으로 보이는 녹색 줄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체포된 후 경찰이 첫 번째 부인 캐롤라인을 만나 데이비드와의 결혼 생활을 조사하던 중
그녀가 데이비드와 결혼하고 몇 년 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병원 생활을 꽤 오래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캐롤라인은 데이비드와 이혼한 후 건강을 회복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육감적으로 데이비드가 캐롤라인을 독살하려고 시도했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샨티도 사망하기 전 알 수 없는 병으로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들락날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샨티는 2개의 생명보험이 있었고 수혜자가 데이비드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체포되기 일주일 전 사망보험금을 신청하러 보험회사에 갔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고 그리고 데이비드가 조현병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심신미약으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2023년 10월 18일 샨티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I miss the times where we would go to Universal, or just the simple times, like walking the dogs or going to the park. She was the best mom I could ever ask for. After today, her name will be spoken every day by someone who knew her and loved her. She will be remembered and thought of every single day because of who she was and is. No one will ever call or visit him where he's going. He will be forgotten, and he will not even be a footnote in this world. If Your Honor does what she is supposed to and do what is right, then that will only be a fraction of what he deserves for what he did to her. Thank you.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